따뜻한 햇빛 속에 행복한 웃음을 표현한다면 푸른 잔디밭을 떠올린다. 땅의 기운을 머금고 사람들에게 포근한 카페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하는 잔디는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다. 잔디는 밟아야 잘 자란다. 빈 구석이 없이 잘 밟아줘야 흙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린다. 사람의 위에 짓밟힌 영혼이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싱싱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지킬 때 저자는 꼭 잔디를 떠올린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범이도 그러하였다. 사랑에 덮이는 두 사람에게 사회 현실이 냉담하고 차디찬 영역에 대해 인생의 첫 경험을 얻게 해주었다. 집도 없는 추운 거리에서 유산을 하고 건강이 나빠질 대로 나빠진 범이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야밤도주한 아들이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다시 집에 들어선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아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위압감을 느낀다. 마지야, 내가 종 범이를 좋아한다면 너희들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 너도 범이만을 바라보지 말고 아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도와 일선을 보탰으면 한다. 그동안 범이는 내가 잘 돌보아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어머니 말을 듣고 금철이는 아버지 일선을 도와 멀리 떨어진 다른 고장으로 길을 떠난다. 아들을 멀리 떠나보낸 그의 엄마는 매일처럼 범이를 찾아와 범이야, 앞으로 더 좋은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든 좋은 신랑감을 소개해 줄게.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을 떠나주렴. 의사 전달이 수단인 언어는 때로는 용기와 같다. 언어의 감정이 입되면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오직 자기 아들과의 이별을 염원하는 그의 엄마가 범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말해도 범이에게는 위협처럼 들려왔다. 나이는 어리지만 여성으로서 첫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한 인생에 커다란 의미를 남긴다. 비록 유산으로 아기를 잃었지만 그 슬픔과 역경은 그 남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더 강렬하게 했으며 모성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사랑의 의미를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옮기게 해줬다. 범이 눈물처럼 보슬비가 내리는 어느 날 저녁, 그의 엄마가 범이를 찾아왔다. 그의 엄마 뒤로는 여러 명의 눈빛이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하나둘 나타나는 그의 얼굴들에는 술에 만취한 조폭 같은 남자와 그의 형제들이 보였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가 범이의 귀를 뚫고 공포와 불안으로 범이의 심장을 위협했다. 전류에 감전되듯 바들거리며 떨고 있는 범이의 손에 강마른 나무 같은 촉감이 부숴버리듯 으스러지게 져여오는데 어디론가 옥촉스런 힘으로 머리카락을 당겨 끌었고 범이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땅에 끌리듯 끌려갔다. 눈앞에 번쩍이는 섬광이 나타나고 머리가 땅에 부딪혔다. 입에서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며 물컹물컹한 액체가 나온다. 뒤이어 구두 발끝이 배를 가격하는 통증이 느껴진다. 보슬비로 흠뻑 머금은 땅은 범이의 온몸을 다 삼키려는 듯 그의 온몸에 흙물을 뿌려 놓았다. 딱딱한 몽둥이가 온몸을 가결하듯 연이어 통증이 밀려오고 아픔마저 느끼지 못하는 범이는 꺼져가는 작은 불빛을 지키려듯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달아나려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입을 꽉 물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생존 본능은 죽음이 문턱에서 몸부림친다. 온몸의 진흙과 피로 범벅이 된 범인은 사력을 다해 기어가고 있다. 야수들이 울음소리, 피를 머금은 땅의 곡소리가 어둠을 지배할 때 범이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아기 사슴을 모기 삼아 즐거움의 폭력의 노래를 외쳐대던 야수들이 분노에 찬 오미 사슴이 나타나자 겁을 먹고 황급히 도주한다. 씨뻘건 피와 진흙 땅에 뒤범벅이 된 쓰러진 범인을 발견하자 그 남자는 악! 하고 외마디 비명소리를 내며 통나무가 땅에 꼬꾸라지듯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어쩌면 언제나 인자하고 사랑스럽던 형제들과 어머니가 한 인간을 폭력으로 무참하게 죽어버리는 야만들이었다는 것에 견딜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것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도 그 야수들이 무리의 한 일원이라는 것에 놀라웠을 수도 있지만 사신이 사랑하는 연인이 죽음이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모습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방으로 뿔뿔이 도망치던 야수들이 굼초리 이름을 부르며 다시 모여든다. 굼초리를 부르는 야수들이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범인은 사력을 다해 한치 한치 앞으로 기어간다. 아무리 딱딱한 구두발로 짓밟아도 잔디는 생명의 푸름을 포기하지 않는다. 구리고 더 빼곡이 자신이 자리를 채우며 넓은 공간 안에 심히 아름다운 공간을 꾸민다. 자연은 어김없이 근용에 충실하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필요하듯 봄이 삶 속에 휘몰아치던 태풍도 잠을 자고 심술궂은 고문 먹구름도 자기 모습을 감추었다. 그날부터 범인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허약해지고 충격으로 몽이 든 몸과 마음이 그를 병상에 드러눕게 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캄캄하던 어둠이 침묵 속에 선뚝한 찬 기운이 이마를 덮치자 범인은 눈을 떴다. 걱정과 염려의 눈빛을 읽는 순간 학창시절 친구인 옥의 모습이 또렷해진다. 삶이 가장 깊은 관계는 소급시절 우정이 제일 강한 것 같다. 범이에게 누가 제일 보고 싶냐고 물었더니 그때 친구들이 제일 보고 싶다고 한다. 범이 소원 중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학창시절 범이의 안식처는 교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 오기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범이를 바라다 볼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피범벅이 된 찢어진 옷을 입고 쓰러진 범이에게 어떤 큰 사연이 벌어졌음을 짐작했지만 자신이 우문이 범이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해치는 것 같아 입을 굳게 다물었다. 범이야, 정신이 좀 들어. 5일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림을 치면서 아름소리를 내더라. 난 네가 깨어나지 못할까봐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오기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살펴본 범인은 깔끔해진 자기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아 고개를 돌렸다. 그날이 끔찍한 일들이 떠올랐고 물컹물컹한 진흙 냄새와 피비린내가 그날이 참상이 또렷이 남아있었다. 고마워.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범인은 속삭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 같은 강한 애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물어보고 싶지만 내 눈을 보니 차마 물어볼 수가 없네.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라. 오기는 그날도 봄이 곁에서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봄이를 간호해줬다. 한 달가량 봄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가냘픈 어깨에 가족이 생기를 다 짊어지고 찬바람, 눈바람, 가는 비, 오는 비 다 맞아가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봄이었다. 한 달이 지나서 몸이 회복되었고 또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생명이 재촉임소리에 다시 일어났지만 세상은 봄이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이리저리 희롱하며 시간은 흐른다. 후에 오기에게 들었는데 금철이가 봄이를 잘 돌봐달라고 오기에게 부탁을 했다고 누워서 있을 때도 그냥 옆에 있었다고 한다.